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이고 아직 결혼은 안 한 미혼 남자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우연한 기회로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투자용으로 예전에 사둔 아파트인데 곧 있을 거라던 재개발 소식은 없고 해서 세 받으면서 쓰고 있다가 제가 자취하는 집 월세가 올랐는데 어머니 말씀이 제 자취방 월세 내주는 돈이나 지금 아파트 새로 받을 돈이나 비슷한데 뭐가 다르게 있겠냐며 저보고 한동안 거기서 살라고 아파트를 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3년이 넘게 여기서 살고 있네요.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인데 진짜 오래돼 보이긴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아파트 완공된 게 제 나이보다 빠른 게 저보다 오래된 아파트더군요. 아무튼 제가 살던 층이 6층이었고 복도에서도 맨 끝집이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살아보신 분이면 다 아실 텐데 기역자로 꺾여진 구조이고 복도 끝쪽 집 옆에는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비상계단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 계단이 있는 구조 덕분에 이런 사연도 다 전해보고 하네요. 변두리에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라고 집값이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구축 아파트에다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재개발 호재도 있는 곳이어서 투자 목적 때문에 그런가 주인이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아파트는 다 쓰러져 가는 데다가 보도블럭도 부서진 곳이 많고 아스팔트 관리 상태도 엉망인데 주차장에 차들은 언제나 미어터지고 고급 외제차들도 많이 보입니다. 주차할 곳도 부족한데 이 사람들은 돈이 어디 있어서 차도 그렇게 좋은 걸 타는지 정말 저만 빼고 다들 돈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웃이 자주 바뀌는 편이기는 한데 저도 사실 부침성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웃이 바뀐다고 해도 정을 주거나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아파트에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이사를 많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신혼부부들도 어떻게 오래된 아파트지만 잘 지내보겠다고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열심히 꾸미고 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삐까번쩍하게 해놓은 리모델링도 몇 달 지나면 그냥 구축 아파트에 어울리는 평범한 집안꼴로 바뀌어 있습니다. 언젠가 옆집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네요.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준다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이사를 나간다는 뜻이셨나 봐요. 아무튼 새 이웃을 받았는데 요즘 세상에 이사 왔다고 떡 돌리고 그런 거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신혼부부는 웬일로 떡을 돌리는 겁니다. 남자는 그냥 공부 좀 했을 법하게 생긴 통통하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여자도 그냥 사람 착하게 생긴 어디에나 한 명 있을 법한 희미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그냥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 좋아 보이는 평범한 부부였어요. 바로 옆집인데다가 신혼부부인데 딱히 소음도 없었고 밤에도 참 조용한 부부였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떡 돌리면서도 남자가 여자 어깨를 감싸고 있고 사이도 참 좋아 보이고 그냥 상관도 없는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백수인데다가 딱히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해서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이 바로 옆집이다 보니 듣기 싫어도 들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지독한 꼴초였는데 이웃들이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때는 염치도 없을 때라서 괜찮다 싶을 때마다 몰래몰래 베란다에서 그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심한 밤에도 들려오지 않던 옆집 소리가 그날은 시뻘건 대낮인데도 들려오더군요. 참 대낮부터 부부가 열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집 구조가 베란다가 쭉 이어져 있던 구조라서 듣고 싶지 않아도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뭐 옆집 여자가 진짜 뇌리에 남을 정도로 엄청난 미인이었다면 저도 괜히 거기서 마음 졸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텐데 별로 여자로서 매력도 없던 편이고 괜히 상상하니까 비위만 상하는 것 같아 후다닥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주 옆집이랑 붙어있는 벽이 쿵쿵댈 정도로 열심이더군요. 남자도 순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안 봤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괜히 상상하기도 싫고 이젠 소음 때문에 짜증나서 헤드폰 뒤집어 쓰고 노래 들으면서 딴짓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져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어야겠다 하고 헤드폰을 벗었는데 옆집도 다 끝난 건지 조용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릇 내놓으면서 식구땡이나 하려고 이번에는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여자가 나오더군요. 여자는 보아하니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여자가 전화하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다 들리더군요. 그런데 전화 내용이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자 하니 분명히 그 여자의 전화 상대는 그 여자의 남편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르면서 출장지는 어떠냐, 밥은 어떠냐 하면서 걱정해주듯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화 끊을 때쯤에는 나 때문에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오늘도 화이팅 하라며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화만 들을 때는 제가 떡 돌리던 날에 봤던 그 사이좋고 조용해 보이는 범생이 부부가 맞았어요. 전화만 들으면 말이죠. 그런데 저는 제가 바로 짜장면 먹기 몇 시간 전에 베란다에서 들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건지 벽이 쿵쿵거리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러니 그 소리와 그 여자의 통화 내용이 겹치면서 소름이 다 돋더군요. 정말 어디에나 있을 법하게 평범하게 생긴 새댁이 그것도 평일 아침부터 남편 출장 보내놓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선 전화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옆집 여자가 전화가 끝나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소리가 나서 저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베란다에 나가서 벽에 붙어 숨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 끝난 지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옆집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옆집 여자가 2차전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자가 솔직히 그날 이후로 좋게 보이지가 않더군요. 하루는 집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는데 이 불쌍한 옆집 남자는 차도 없는지 지하철역 방향에서 무더위에 정장 자켓까지 입은 채 서류 봉투로 부채질을 하면서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이사 온 첫날에 한 번 본 게 전부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저를 기억해서 옆집 사는 분이지 않냐고 하면서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야 옆집 남자를 기억하는 이유는 이 옆집 남자의 와이프가 그러는 걸 알게 된 그날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잊혀져 가던 희미한 인상이 뇌리에 갑자기 기억이 나서 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남자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진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니 말은 못하겠고 또 이 남자분이 그냥 마음 한구석에 아려오고 그랬습니다. 그 남자가 불쌍해 보여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싸구려 동정심 때문에 돈도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거든요. 그냥 무작정 호기심 때문에 궁금해졌던 거예요. 저 여자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요. 그냥 제가 자주 만나는 이웃 중에 한 명인 건지 아니면 밖에서 알게 돼서 집으로 끌어들인 건지 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떤 놈인가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자가 먼저 여지를 줬으니 집안으로 들여보낸 것일 테지만 그래도 집안에 들어가면 신혼부부인데 분명히 결혼사진이나 그런 게 걸려있을 텐데도 마음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일을 저질러버린 그 간땡이가 부어있는 상대방이 누군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대낮에 옆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저도 곧바로 따라 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을 나와봤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는 길이면 제가 문 열고 나올 때쯤에는 이미 문을 닫고 들어갔을 상태고 그녀가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으면 저는 반대방향 비상계단으로 몸을 돌려서 담배를 피는 척 이동해버리면 의심받을 일은 하나도 없었죠. 그러면 언젠가 옆집에서 나가는 남자의 모습을 포착할 것이고 그때 그 상대방의 정체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네요. 너무 고의적인 게 티가 난 건가 여자가 눈치를 챈 것 같더라고요. 눈치를 챘다는 게 제가 그녀의 상대방이나 그녀가 그러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려는 걸 들킨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의도적으로 그녀가 밖으로 나올 때 따라 나온다는 걸 눈치를 챈 거지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걸 별로 의심도 하지 않고 이상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제가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서 뒤를 쫓아다닌다는 쪽으로 말입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남자들이면 모두 다 자신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어떤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눌리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옆집 여자가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고 옷도 시선이 갈 정도로 잔뜩 차려입고서는 저희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도 꾸며놓으니 조금 봐줄만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떡 돌릴 때 봤던 수수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오히려 예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여자가 참 무서운 게, 아니,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화장이 참 무서운 거죠. 아무튼 화장과 옷만으로 사람이 분위기가 저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녀가 이유도 없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으니 처음에는 저도 경계를 했죠. 그랬더니 그녀가 요즘 들어서 자기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체크하는 것 같고 밖에 나갈 때도 따라 나오는 걸 다 알고 있다며 자기한테 관심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남자랑 바람 피는 걸 알고 있어서 그 현장을 덮치려고 그랬다고는 대답할 수가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랬더니 그녀가 한쪽 뺨으로 씩 웃으면서 저 같은 사람을 많이 봐와서 안다고 하면서 저보고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아닌 척하는 모습을 보니 더 괴롭혀주고 잡아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아닌 척하면서 피했어요. 사실 그 여자와 비밀을 만드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용의주도 하고 눈치도 빠른 것 같고 그 여자라면 절대 남편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옆집 남자의 얼굴이 눈에 밟혀서 그랬나 그녀의 접근에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그녀는 그런 식으로 이웃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제 예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날도 평소랑 똑같이 베란다에서 한 대 피려고 나갔는데 창문 밖을 내다보니 이불을 터는 집이 있더라고요. 괜히 주민들한테 욕먹을 수는 없으니까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들고 있는 라이터를 떨어뜨려서 아래층까지 내려가야 했어요. 그런데 아래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와 아래층 복도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옆집 여자가 일전에 저를 찾아왔을 때처럼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한 채로 문 앞에서 다른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재빨리 집으로 뛰어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달린 구멍을 통해 바깥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지났나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는데 옆집 여자는 비상계단을 통해 올라와서는 저희 집 앞을 지나 그녀의 집으로 등록하더군요. 아까 아래층에서 봤던 밑집 남자와 함께 말입니다. 그 길로 저는 베란다로 조용히 자리를 옮겼는데 5분도 안 돼서 그녀의 집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그녀는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차피 낮에는 남편이 출근해서 집에도 없기 때문에 그녀는 낮 동안 집에서 혼자 있던 게 너무나도 따분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낮 시간에 집에 혼자 있는 남자들만 찾아다닌 거였죠. 복도식 아파트라서 한 동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녀는 이층 저층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요. 그 여자가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으로 대상을 구한 것도 나름 이유가 있던 거였습니다. 그 편이 나중에 혹시 외부에 발설될 확률이 적으니까 말이죠. 아예 외부에서 알게 된 사람은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이라면 당연히 비밀을 지켜줄 거라 생각을 했던 건가 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벼랑간 밖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밖에 나가봤더니 옆집에서 일이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혼기념일 이벤트를 위해서 남자가 가짜로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운 척을 하고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출장을 갔다고 생각해서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집에 또 다른 사람을 부른 거고 그리고 나서 같이 잠에 들어버린 거죠. 그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선물이며 꽃다발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들어온 거고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남자의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집 안에 있는 걸 다 던져가며 부셔버리고 난리를 친 거죠. 뭐 그렇게 저희 옆집은 다시 빈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그 남자는 어쨌든 그 여자와의 보금자리였던 신혼집에서 혼자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었나 봅니다. 그 집만큼은 삐까번쩍하게 리모델링도 해놨으니 새로 전세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집에 새로 들어온 부부도 신혼부부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만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이 아파트에 살면서 겪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럼 반응이 좋다면 다음 기회에 아파트에서 있었던 더 재밌는 사건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결혼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과는 회사 선후배로 만나서 3년째 연애 중이고 내년 초에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벌써 몇 년째 연애를 하다 보니 양가 어른들께는 소개 및 인사를 드렸고 양가집에 놀려가는 것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신랑 집에서 놀고 있는데 예비 시부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년 초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상견례 날짜를 잡는 게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예비 신랑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하였고 조만간 뵙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과수원을 하고 계시기에 예비 신랑 가족 쪽에서 편한 날짜로 잡으면 올라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과 같이 상견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벌써 예비 시모를 몇 년째 배웠고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서 과수원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굳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불편하시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한숨을 푹 쉬시며 외동아들이라 좋은 집에 장가 보내고 싶었는데 과수원 집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속상하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제가 당황하고 있던 순간 예비신랑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수원 집으로 장가가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최고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상처를 받았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지만 아마 표정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예비시모는 예비신랑한테 엄마 속도 모르는 철없는 소리 한다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렇게 약 30분간 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지방에서 과수원 하시는 대예단, 혼수를 가능하시겠냐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예비신랑 집도 그냥 평범한 집안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서울 강남 대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주시면서 그러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자 살고 있는 원룸들의 전세보증금과 예비신랑이 모은 돈 일부를 합쳐서 전세 아파트를 얻을 예정입니다. 또한 혼수도 일단 각자 사용하던 것들을 쓰면서 부족한 것만 추가로 더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자꾸 무시를 하시는 건지 대화가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마 이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만 복잡해져 갔습니다.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비시댁 가서 얘기 잘 나누고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고 울컥해서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당황해하셨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있었던 상황을 모두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고 엄마는 예비시모가 외아들이나 보니 그러실 수 있다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필요한 거 다 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결혼을 시작하는 것인데 벌써부터 이러니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이 예비시모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엄마가 해줬던 말들을 가슴속에 새기며 이해하고 참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약 한 달이 시간이 지나고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날 제 집으로 미리 올라오셨고 상견례 당일 예비신랑이 저와 저의 부모님을 모시려 왔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 5분 정도 후에 예비시부와 예비시모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는데 예비시모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불편하시냐고 여쭈어 보았는데 괜찮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당황해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예비시부께서 주로 대화를 나누셨고 다른 식구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면서 서로 낯이 익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순간 예비시모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면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 기억 안 나시나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예비시모의 행동에 당황해하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편하게 앉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쭉 예비시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너 살 때쯤 저희 부모님 집 단칸방에 예비시댁 식구들이 새들어 살았다고 합니다. 월세가 몇 번씩 밀려도 나중에 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서로 잘 지냈는데 여러 달 월세가 밀리면서 갚을 능력도 안 되자 저희 가족이 친척집 놀려간 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 뒤져서 현금과 귀중품도 훔쳐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 결혼 반지 및 시계도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저희 부모님도 기억이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줄 알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그때는 다 힘든 시절이었다고 다 잊고 용서한 지 오래라면서 그만 사과하고 편하게 앉으시라고 하였습니다.
예비시부도 같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상견례를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예비시댁 식구들이 한동안은 저를 어려워하였지만 지금은 그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2주쯤 지나고 나서 예비시부모님들께서 저희 부모님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가서 네 분이서 지낸 얘기들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고 결혼 준비도 잘 되고 있습니다. 황당한 저의 상견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